전 안테나의 나태흠이라고 합니다. 예, 뭐 제가 이제 사전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어떤 형태로 좀 진행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되게 큰 얘기죠. 이 디자인 띵킹 그리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 그냥 제가 몇 마디 던졌는데 그걸 또 물어서 또 이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저도 이게 좀 요즘 사회적으로도 되게 이슈고 좀 많이 알려지고 있는 얘기여서, 그러면 이제 디자인 띵킹이랑 기존의 그 일 그리고 저희의 일은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아실 거라고 봐요. 이 플레이 펌프라는 게 사실 우선은 영상을 먼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제 론이라는 분이 우물 사업을 하던 분이었고요. 그분이 이제 애들이 노는 걸 보고 되게 영감을 받아서 이걸 사업화해야 되겠다 해서 89년도에 이제 농업박람회에 가서 이제 이걸 알려주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도널드라는 분이 투자를 하게 돼서 이제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예, 회사를 설립을 해서 남아프리카에 이제 맨 처음에 플레이 펌프라는 걸 설치를 했는데요. 되게 냉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둘은 왜 이렇게 좋은 아이템에 사람들이 몰라줄까 뭐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만델라 대통령이 그 주변에 이제 학교가 새로 오픈된 데에 방문했다가 저건 뭐지? 그래서 이제 한번 TV에서 돌렸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방송이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2010년에는 월드뱅크에서 이제 뭐 되게 좋은 혁신적인 그런 곳이라고 상도 받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상을 받게 되면서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펀딩부터 이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2006년에 이제 가장 큰데요. 이제 1,640만 달러를 기부받으면서 이제 플레이 펌프가 남아프리카에 한 1,000개 정도 이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뭐 남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뭐 여러 곳에 막 설치를 하겠다. 뭐 이런 형태로 뭐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2010년에는 뭐 이 물 부족한 곳 그런데 한 4,000개 정도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둘은 이제 되게 즐거워했죠. 이제 그러던 중에 이게 그 영국의 가디언즈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갔는데 이제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자, 저 글을 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 얘기인데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저 펌프물을 마시려면 아이들이 하루 종일 학교도 못 가고 뺑뺑이만 돌려야 해요.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을 주민이 2,500명에게 이제 15리터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저게 하루 27시간 동안 돌아야지만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이제 거의 최악의 그런 뭐 디자인 뭐 이런 형태로 가장 나쁜 예로 가장 많이 알려지고 있는 형태이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과연 여기의 문제는 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이제 그 취약한 국가나 이런 데 다양한 이제 서비스의 모델이나 뭐 이런 뭐 지속 가능성의 디자인이라든지 뭐 디자인 띵킹으로 뭔가를 하는지 다양한 형태가 이루어지는데, 뭐 이런 얘기를 모르면 사실 개념 자체는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문제가 뭘까, 이거를 좀 고민을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이것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 과거에는 이 비즈니스랑 테크놀로지가 이제 어떤 형태의 상품 또 어떤 걸 만들까 뭐 이런 형태로 시작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좀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상업적이고 과학적인 게 결합이 되고 이게 그 기술은 점점 발전하는데 사람들이 공감대는 점점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 디자이너들의 입장에서는 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쓰레기를 만드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고요. 그러면서 기존에는 사실 이제 제품이 있으면은 뭐 이런 기획도 하고 시장 조사도 하고 뭐 이게 다양한 형태의 조사가 돼서 이제 고객들한테 맞는 형태의 제품을 만들었고요. 그게 일반적인 형태의 시스템으로 왔다면 최근에는 이제 고객 그리고 사람 이걸 같이 놓고 거기에 이제 제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제품 중심, 그러니까 기업에서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걸 많이 팔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품을 누가 쓰는지, 그러니까 뭐 이 마우스 포인트면 과거에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해서 어떻게 팔지? 이걸 뭐 이런 포럼에 좀 이렇게 샘플로 이렇게 줘서 좀 이걸 알릴까? 뭐 이런 고민이었다면 지금은 이 제품을 누가 쓰는지, 이 쓰는 사람은 어떤 형태의 인터랙션이 있고 어떤 감동을, 어떤 경험을 느끼는지 이제 그런 형태를 베이스로 해서 최근에는 이제 많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휴먼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그전에는 이제 사람이라는 게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가 모이는 가운데 이제 고객 중심의 혁신이 이루어진다라는 형태로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 싱킹은 뭐 그 새로운 얘기 뭐 그런 게 아니라요. 디자이너 혹은 뭐 마케팅 혹은 뭐 건축, 도시 뭐 이런 다양한 다방면에서 사용하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사람의 그 니즈가 어떤지 조사를 하고 그 니즈에서 어떤 밸류가 있고 어떤 형태의 솔루션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프로토타입으로 경험을 해보고요. 얘 자체로 어떤 또 감동, 어떤 경험을 주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경험해보는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지금 대통령이신 그 박근혜 정부는 그 독일의 SAP라는 그 디자인 싱킹으로 되게 유명한 하지만 그 소프트웨어 베이스의 회사를 우리나라 분당 혁신파크 여기가 혁신파크죠. 네, 혁신센터로 이제 분당에 그 20억을 투자해서 왔거든요. 이제 거기가 이제 주로 디자인 싱킹의 전문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뭐 이제 작년부터 이제 대학원들에서 이제 디자인 싱킹을 그러니까 디자인 대학원에 디자인 싱킹을 전문적으로 이제 가리키는 대학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가장 유명한 건 이제 스탠포드 디스쿨이 가장 유명하고요. 물론 이제 디스쿨에 있는 그 교수님들이 뭐 아이데오 이제 대표라든지 SAP 대표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자기들의 그 프로세스 혹은 사고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하고 거기에서 뭐 다양한 형태의 그 뭐 경험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디자인 싱킹이 점점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아 그건 뭐지 뭐 이러면서 이제 점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왜 고객 중심의 혁신인가? 네, 아까 좀 말씀드렸던 거랑 되게 그러니까 회사의 관점과 이제 고객의 관점이 있다면 그 디자인 싱킹이나 뭐 이쪽의 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휴먼 니즈가 어떤 건지 그걸 베이스로 해서 좀 이게 그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만약에 드릴이다 그러면 회사의 관점은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뭔가 뚫고 싶다고 했을 때 회사는 그럼 드릴을 팔아야 되겠다는 그 판매 포인트가 있다면 사람은 그냥 나의 니즈는 사실 구멍을 뚫고 싶은 거지 드릴을 사고 싶은 니즈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점 자체가 이제 조금 다른 형태로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휴먼 니즈를 그러니까 알기 위해서 사실 기존에 많이 쓰던 방법을 진행을 합니다. 뭐 리서치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뭐 그룹 인터뷰도 하고 그러니까 방법의 수는 무지하게 많은데요. 이제 그건 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조금 더 이제 집중적으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니즈 중에 감춰져 있는 니즈는 뭔지 그거를 최대한 좀 끄집어내는 작업을 많이 하고요.
그걸 끄집어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이 니즈로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조사해 가면서 발전해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그다음에 기술적, 조직적으로 가능한 것, 그다음에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것, 이 세 가지가 사실 가장 중요하고요. 네, 자꾸 농담을 하려고 그래서 네, 오늘 참고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네. 네, 그래서 그 세 가지 관찰, 해석, 공동 창조 이 세 가지가 베이스고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관심이 있으면 아이데오가 뭐 인간 중심 툴킷이라든지 뭐 교육자를 위한 툴킷 그리고 우리나라 뭐 서비스 디자인 협회에서도 다양한 툴킷을 내놓고 있고요. 또 국민 디자인단에서도 또 툴킷을 내놓고 있고 뭐 그런 형태로 이제 다양한 프로세스들을 정리해서 이제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거의 큰 흐름은 다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종류별로는 뭐 국내에 다 하면 아마 한 150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인터뷰하는 방법, 조사하는 방법만 거의 한 3, 40가지 종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 우리가 프로젝트, 우리가 아니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에 맞는 형태의 방법들을 찾고 그걸 활용하면서 진행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인덱스 인터뷰를 아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그 사람의 행동, 그다음에 억양, 그다음에 어디에 포인트를 주는지 뭐 그런 것들도 계속 체크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때에 감정적으로 좀 많이 변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계속 찾음으로써 이제 그 안에 어떤 니즈가 있는지 발견하고요. 네. 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슈를 계속 관찰해서 어떤 니즈가 있고 이 안에는 뭐가 있는지 그런 거를 찾는 거입니다. 이게 스탠포드 디스쿨에서 하는 5가지 방법의 프로세스이고요. 가장 많이 알려줬고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디자인 싱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이제 서비스 디자인으로 많이 알려졌고요. 서비스 디자인도 그러니까 베이스는 되게 비슷해요. 다. 뭐 이제 얘가 최고인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뭐 HCI라는 뭐 휴먼 센트리드 이노베이션이라는 형태도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하고 있고, 뭐 서비스 디자인도 그러고, 네, 그런 형태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영상 하나. 난간을 좀 높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올라가기 힘들게. 해가 지면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안전망을 설치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을 막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불빛. 그것이 아이디어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걸음걸음, 불빛을 비춰주자. 놀라움과 기쁨을 주자. 이거에 맞춰서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걸어보고 걷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진심을 담아 다리를 지나는 사람들에게만 반응하는 센서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또 이 생명의 다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길 원했습니다. 때론 안부로, 때론 작은 깨달음으로, 때론 피식 웃을 수 있는 유머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다 이야기가 멈추는 곳에선 친구의 볼을 꼬집으며 토닥여주는 두 사람의 동상을 세워뒀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마포대교가 최근 생명의 다리로 거듭나기 위해 다리가 다정하게 말을 거는 시 이렇게 4개 말을 거는 듯한 문구들로 극단적인 선택을 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한명이라도 막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불필했어요. 되게 재밌는 게요.
이게 읽다 보면 되게 시간 가는 줄 몰라가지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삼성생명의 작은 첫걸음. 다시 희망을 만들고, 다시 꿈꾸게 하고, 다시 용기 낼 수 있도록. 오늘도 생명의 다리는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사람, 사랑, 항상 볼 때마다 뭉클한데요. 네, 이게 2012년에 나왔는데 그 온갖 상은 다 휩쓸었습니다. 총 39개의 상을 휩쓸었고요. 그래서 이 마포대교를 시작해서 이제 많은 다리로 확산이 됐죠. 이 숫자가 어떤 걸 나타내냐면요. 뭐 대답하실 분이 없을 것 같아서. 네. 이게 자살률의 수입니다. 2012년에는 마포대교에서 15명, 작년에는 184명이 자살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 이 아름다운 프로젝트 그리고 이 39개나 받은 상 근데 왜 자살률은 증가할까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니즈를 그러니까 끄집어내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살하고 싶은 사람은 가장 유명한 곳에서 죽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나의 죽음을 알려야 되니까. 근데 마포대교가 유명해지면서 역으로 자살의 명소가 돼버린 거죠. 물론 올해 뭐 운영상의 문제로 올해부터 이제 진행을 안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그냥 보기 좋고 좋은 것들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작 그걸 쓰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니즈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줘야 정말 감동을 받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사회적 기업 안테나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네. 저희는 사람 중심 디자인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원래 돈을 열심히 벌던 회사였는데 갑자기 미쳐갖고 6년 전에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고요. 그래서 다시 돈이 없어져서 다시 돈을 벌어볼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주얼 디자인 팀이랑 이제 서비스 디자인 팀 두 팀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뭐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제 일반적인 디자인 과업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 콜라주라고 하는 디자인 싱킹 기반한 이제 한 3달 정도의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번 달 말에 이제 워크숍이 끝나서 지금은 좀 쉬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3달 동안 좀 토하도록 과제가 많은 그런 워크숍이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뭐 교육을 하고 뭐 이런저런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올해 초에 여기 SCL이랑 같이 이제 지역 주민들 혹은 마을 활동가 뭐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툴킷을 만들었고요. 이게 이 툴킷입니다. 뭐 이게 안에 보면 별다른 거 없어요. 그냥 큰 종이들이 있고요. 이 큰 종이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마다 사실 우리가 정리하고 그 정리를 공유하고 이런 형태의 그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보자 만들었고요. 지금은 저는 좀 이게 거의 마을 공동체나 이런 지역 활동가들 위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만들었는데 정작 지역 재생 쪽에 이제 많이 팔려가서 뭐 돈이 흐르는 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쪽 가서 좀 이렇게 좀 아웅아웅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또 비주얼 컬처라는 형태로 이제 시각적인 것들은 모두가 문화가 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뭐 이제 그 물레동에서 물레동네라는 지역 잡지, 그다음에 치폴이라는 북카페, 그리고 내일 인디필름 데이가 이제 하는데 시간 되시면 놀러 오세요. 네. 아침부터 새벽까지 보는 뭐 영화 축제, 그리고 헬로 물레라는 장터, 뭐 이런 그 전반적인 활동들을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사실 디자인은 되게 뭐라고 정의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뭐 요즘은 사실 디자인이라는 범주가 너무 커져 있고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누구나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세상이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조금 더 디자인 사고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문제나 뭐 기획이나 뭐 앞으로의 그런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만들면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